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가정경제 전문가분들이 함께하고 계시죠. 수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동키 여러분들의 고민을 귀담아 듣는 소머즈 강성민입니다. 띠리리. 귀담아 들은 내용을 제가 이제 좀 더 면밀히 살피는 소머지의 단자 천리안 박태훈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들을 좀 살펴볼까요? 강성민 전문가님. 네, 요즘 최근 경제가 좀 많이 힘들죠. 높아진 금리에 내수 경기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고요. 그죠. 거의 매일 뉴스를 보면은 뭐 좋은 소식은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매일 자영업자분들 뭐 폐업 소식 그러면서 즐거운 소식 들어본 지가 굉장히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상담을 많이 나가면 정말 많은 동키분들이 힘드시다라는 걸 좀 실감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런 불경기에는 좀 무엇보다 불확실한 미래와 노후에 관련된 걱정이 매우 많으십니다. 네. 내 노후 연금은 제대로 굴러가고는 있는지, 내 노후 자금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요즘 노후 관련 준비 문의를 주시는 사례가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연금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과거에 연금보험과 최근 출시되는 연금보험의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네. 금리와 경제 상황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만큼 기존 연금을 준비하셨던 분들도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연금을 준비하실 분들도 귀를 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금리와 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달라지죠. 그런 만큼 기존의 연금을 준비하신 분들도 뭔가 계속해서 점검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먼저 과거의 연금보험은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네, 우선 과거 연금보험도 이 시기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높은 금리의 시대였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높은 확정 금리를 보장하는 연금보험 상품들을 그렇죠. 주로 판매했는데요. 그렇죠. 이런 경우 가입자가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미리 확정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죠. 게다가 IMF 이전까지는 저희 대한민국의 기준금리가 10%를 웃돌고 넘을 정도로 매우 높았기 때문에 좋을 때였죠. 그렇죠. 이 연금의 수익률과 지급액도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IMF를 거치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시작이 됐죠. 네, 그 저금리 기조가 2010년대에 들어지면 더 심해졌고요. 이 확정금리형 연금보험의 금리도 이에 따라서 역시 급격하게 감소가 되면서 연금보험의 매력이 점점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이때 투자 수익률에 따라 내 연금액이 변동되는 변액 연금보험이 등장했습니다. 변액 연금보험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변액 연금보험이라고 하면 위험한 상품이다. 나도 손해봤어. 너도 손해봤어. 손해본 분들 되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이 변액 연금보험은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투자 손실이 커질 수도 있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판매자의 설명 부족인 경우도 있고 가입자의 이해 부족일 수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 변액 연금보험을 가입하신 많은 고객분들은 이 장기 투자 상품의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가입을 하셨다가 이 투자 수익률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금 손실을 보는 경우도 정말 많았고요. 게다가 뭐 일정 정도의 수익률이 난 경우라 하더라도 이제 과거에 초창기에 판매됐던 변액 연금보험의 경우는 높은 사업비와 수수료 때문에 수익을 좀 봤다 하더라도 손실이 더 컸던 사례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떼가고 나서 굴려주는 게 많았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변액 연금을 가입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차선책으로 공시이율로 적용되는 연금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공시이율은 매월 변경되는 이율에 적용해서 적립금을 계산하는 연금 상품인데요. 네. 즉 금리 변동에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대부분이 공시이율 연금은 최저보증 이율을 제공해서 금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약속된 최소한의 금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리스크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금리 시기가 지속되다 보니 최저보증 이율로 상품은 운영되었기 때문에 가입 시점에
공시율보다 낮을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최근 몇 년 정도에 이례적으로 기준금리가 오르는 상황이었지만 공시율에는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10년 상품들의 적립금을 살펴보면 10년 이상을 납입해야 적립금이 내가 납입한 원금에 겨우 도달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10년 이상을 내가 내야만 낸 돈에 겨우 도달하는. 야, 이거면 은행 적금보다도 못한 거다라는 거네요. 은행 적금도 이율이 워낙에 낮다 보니까 사실 넣는 게 그냥 내 돈 모아놓는다의 개념이 컸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못했다라는 건데 그 당시에 연금 준비했던 분들은 진짜 아쉬우셨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고금리 시대였던 1990년대에 연금보험을 준비하셨던 분들을 저희가 만나보면 이렇게 효자 상품이 없다. 절대 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대부분 연금보험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연금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반대로 이 연금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원금 손실이 발생해서 중간에 해약을 해지를 하시는 경우도 많았고요. 10년 이상 납입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해지하기엔 낸 돈이 너무 아깝다고 하시면서 그냥 수익이 없어도 안 나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가져가시는 분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주변에도 많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절대로 연금보험이 무조건 나쁘고 손실만 보는 상품이 아니에요. 2010년대에 판매했던 연금보험 상품들 중에서는 가끔 고금리 상품으로 등장했거나 상품의 설계와 내용이 좋은 상품들도 있었고요. 변액연금 보험에서도 투자 수익률 관리가 매우 잘 돼서 연금이 높아진 경우들도 좋은 사례들을 저희가 좀 많이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분들도 저금리 시기에 가입한 연금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지하시지 마시고요. 꼭 내가 가입한 연금보험이 내 상황에 맞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연금보험 그때 시기 안 좋았어 별로야 라는 주변 얘기만 듣고 무턱대고 해약하거나 해지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예전에 연금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어떻게 정리정돈을 해야 될까, 나한테 맞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지, 이런 거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네, 우선 변액연금의 경우 뭐 현재 펀드 이전 등 수익률 관리가 뭐 담당 설계사분에 의해서 아니면 고객분 본인에 의해서 잘 되고 있다, 유지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관리가 전혀 안 된다, 그렇다면은 뭐 점검을 받아보시거나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얘기 많이 듣는데요. 수익률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변액연금, 변액연금 펀드나 변액연금의 경우 가장 그 큰 특징이 내가 내 변액 쌓여 있는 적립금의 펀드를 마음대로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펀드 구성을 변화시킬 수가 있군요. 맞습니다. 뭐 해당 변액 상품에 따라서 당연히 구성되어 있는 펀드의 종류는 다양하겠지만 내가 이쪽 주식을 좀 투자를 하고 싶어, 아니면 난 채권에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어, 이렇게 얼마든지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가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장점이 도리어 단점이 되기도 하죠. 그 말인즉슨 내가 관심을 갖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라면 뭐 저희가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주식이 폭락을 했다, 뭐 채권 수익률이 안 좋다, 이런 상황을 직격탄으로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느 순간 내가 뭐 5년이 지나서 내 연금의 적립액, 연금 수익을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는 단점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 거죠. 저희가 과거의 연금보험들부터 최근의 연금보험들까지 이렇게 쭉 살펴주고 계시는데, 과거의 연금보험들은 사실 이자율이 워낙에 높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단점들이 있었던 시대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런 단점들을 좀 보완하는 형태로 많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3부로 넘어왔냐면, 최근에는 그러니까 수익에서 뭔가 손해를 보더라도 최저로 보증되는 그런 최저 보증 이율을 제공하는 상품들도 출시가 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최대 연단리로 8%까지 최저 보증 이율을 제공하는 상품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연단리 8%라는 숫자에만 집중을 하셔서 무턱대고 가입하시거나 리모델링을 하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최저 보증 이율 연 단위 8%, 7%는 이런 이율은
저희가 연복리로 환산을 해보면은 4.2% 정도 돼요. 그 이상은 돼요. 근데 이 금리 역시도 매우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죠? 해당 연금보험을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꼭 연금으로 수령을 할 때만 받을 수 있는 보증 이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중간에 연금보험을 해지하시면 해당 이율을 적용하는 게 아닌 해지 시점의 투자 수익률에 따른 해지환급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원금의 손실이 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반드시 내 현재 납입 여력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연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최저 보증 이율이 있다고 해서 이거 높네. 그러면 나도 저축 개념으로 해야지 했다가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원금 손실도 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연금으로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겠네요. 네. 네, 그리고 과거에 변액연금 보험에서 투자할 수 있는 펀드의 종류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내가 원하는 펀드의 종류가 별로 없어서 투자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이 펀드를 고를 수 있는 기준과 범위 자체가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미국 주식형 ETF, 그리고 요즘 굉장히 핫하죠. 중국 주식 ETF 등 내가 원하는 이 펀드를 다양하게 100%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도 많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주의할 점은 이 연금보험은 일정 기준에만 맞춘다라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연금은 장기 투자를 그렇죠. 해야겠죠. 이 장기 투자를 하면서 내 노후를 대비하는데 만약에 주식으로 투자했을 때라면 이런 것들이 모두 소득세라든지 건강보험료 상승이라든지 이런 세금의 이슈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전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복리의 마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내가 스스로 투자처를 결정해서 내 연금 수익률을 불리기를 원하시는 적극 투자자분들한테는 아주 알맞는 변액연금 상품으로 좀 변모가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에 대해서는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장기 상품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리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내 노후를 위해서 넣을 수 있는 금액만 안정적으로 넣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넣었다고 끝이 아니라 나 그냥 그거 했어가 끝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 두 가지에서 하나라도 뭔가 벗어났다. 나 지금 되게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 받아서 손해보지 않고 정리정돈 혹은 관리받을 수 있는 방법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 전문가가 도와드릴 거예요. 전 과정은 무료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혜택으로 드리는 거니까요. 용기 내서 한 걸음 다가오십시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궁금증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서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이 해소해 주세요. 자, 138 하나님께서 변액연금을 해지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외에도 전환하거나 해지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주셨어요. 네, 우선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변액연금 상품 이외에도 공시이율 상품이 있었죠. 네. 네, 혹시나 이 공시이율 상품의 경우 내가 거의 납입이 끝났다, 마무리가 되었다 라며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이제 낮은 금리로 인해서 내 적립금이 납입한 원금 수준에서 밑도는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이러면은 당연히 좀 점검을 받아보시거나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너무 마이크 앞에서.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비슷한 질문이 오셨는데요. 0402님도 요즘 저축 이자율이 너무 낮아요. 네. 공시 이율이 높더라도 실제 수익이 낮은 이유는 뭘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우선은 공시이율이 높더라도 실제 수익이 낮다라는 거는 사실은 보험사는 일반적인 저축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업비가 먼저 빠지게 돼 있어요. 선치 수수료를 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0%라고 한다면 10만 원씩 저축을 한다면 만 원씩 차감이 된 금액들이 들어가면서 복리로 공시이율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소머즈 강성민 전문가가 얘기했던 부분을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한때 기준금리가 너무 떨어져서 최저보증 이율 2.75% 이런 상품들이 오늘까지 2.75%를 보장을 합니다. 해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어요. 그리고 2.5 이런 상품들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는데 네.
지금 현존하는 부분에서는 연금 재원으로 반드시 활용할 부분으로 사용을 할 거라면 지금은 4.2% 이상을 연봉이 4.2% 이상을 보존하는 그런 상품들의 로 변경을 해보는 것도 한 번쯤은 고려해볼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복리는 단리랑 다르게 1% 이상 차이가 나면요, 네.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그렇죠. 차이가 납니다. 네, 이자까지도 함께 쌓이는 거니까요. 적립금이 쌓인다고 보시면 되죠. 네. 자, 지금 문자창으로 질문 주시는 분들 저희가 한꺼번에 모아서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소해 드릴 테니까요. 얘기 들으시면서 궁금한 게 있다. 문자창으로 질문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연금보험에 대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나는 관리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지금 상황 괜찮은 걸까? 어쩐지 내 연금도 뭔가 수익이 안 쌓이더라. 내 노후에 걱정이 좀 생겼다 하시는 분들 다 좋습니다.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건지 점검해봐 드릴게요. 자, 저희가 실력을 검증해서 모시고 온 가정경제 전문가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0999 이 문자창으로 상담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전 과정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분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면서 찾아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가정경제 문제점을 안고 계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년까지 5년 정도 남은 50대 직장인 주부입니다. 남편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워낙에 불경기라 상황이 좋진 못하네요. 여기에 저도 이제 은퇴가 많이 남지는 않아서 은퇴 후 노후 자금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 수입이 워낙에 들쑥날쑥하다 보니 국민연금 외에는 딱히 노후 대비를 못한 상황이고요. 저는 11년 전에 가입해서 납입이 끝난 연금보험이 하나 있는 게 전부입니다. 연금조회를 해보니 당시의 이자가 지금에 비해 턱없이 낮더라고요. 예상 연금 수령액도 제 기대보다는 많이 낮네요. 이 연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나을지 갈아탈지, 나중에 국민연금, 퇴직연금이 나오긴 하는데 정확히 얼마가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걱정입니다. 우리 부부 걱정 없는 노후 생활 가능할까요? 요즘 진짜 불경기죠. 특히 자영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더 많이 힘들어 하시고요. 그래서 사연자분처럼 노후에 내가 과연 얼마 정도로 살아가게 될까 이런 불안감으로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 사연자분의 노후 준비 상황 직접 만나보니까 어떠셨어요? 네, 먼저 정확한 재무 상담을 위해서 소득과 지출을 파악해야겠죠. 이 가정의 경우에는 소득은 550만 원이었고요. 지출은 교육비를 포함한 생활비가 약 400만 원이었어요. 네. 여기에 아파트 담보대출이 65만 원이 있었고요. 사업자 신용대출 6만 원, 보장성 보험료 75만 원이었는데요. 다행히도 연금보험은 납입이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수입보다 지출이 높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대출 상환 기간도 사연자분의 정년 퇴직하기 전에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라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매달 마이너스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예, 다행입니다. 예. 금액만 보면 근데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이게 다행히 마이너스까지는 아닌데 네. 거의 0 제로에 네, 그쵸. 가까워요. 네, 맞습니다. 이 남편분의 사업 악화로 인해서 소득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연자분의 가족 3인 기준의 보장성 보험료가 좀 과하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러게요. 75만 원. 네, 그 이유를 물어보니 이 사연자분 친정 어머님이 과거에 췌장암으로 좀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고요. 이 친정 아버님 또한 대장암 2기로 치료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남편분과 사연자분이 매달 CI 보험을 48만 원씩 납입을 하고 있었고요. 월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무엇보다 이 CI 보험료가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발생 확률은 낮은데 과하게 중복되는 특약들이 많다라는 점이 문제였고요. 심지어 아내분은 이 CI 보험을 추후 환급이 가능한 저축처럼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CI 보험은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생존 시에 중대한 질병 또는 수술을 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상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도 CI 보험이 다뤄졌다고 하는데 CI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는 건 아니고요.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저렴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CI 보험에 대해서 잘못 알고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중대한 질병 중 뇌혈관, 심혈관의 범위가 사연자분이 생각하시는 범위보다 매우 협소했어요. 이 CI 보험에서 보장하는 부분은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약관에서는 이 중대한 자가 붙으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한마디로 영구적인 장애를 동반을 해야 돼요. 상태가 호전되면 받질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받기가 좀 어렵다. 또 종신보험의 형태이기 때문에 20년 완납해도 원금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원금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지하게 되면 보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연자분 아내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저축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상품들은 현재 납입했던 기간보다 납입해야 되는 기간이 더 길고요. 저축과 보장 목적으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감히 좀 조정을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두 분의 보험료로 이 CI 보험만 48만 원을 내셨어요. 그렇다는 건 내가 돈을 모은다라고 생각해서 내셨든 아니면 진짜 건강 보장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거 하나면 돼. 라고 생각해서 내셨던 둘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만한 돈을 내셨겠죠. 근데 둘 다 이거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리하시는 게 맞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도 이 태아 때 가입한 만기가 짧은 보험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계셨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뇌혈관 그리고 심혈관의 보장 범위가 매우 협소해서 리모델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3인 가족분 모두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후유장애 등 기존에 부족했던 주요 특약들을 준비를 다 해드렸고요. 다행히 세 분 모두 단독 실손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기존에 가입한 상품들이 문제가 없어서 네,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기존 3인 가족 총 월 75만 원의 보험료 중에서 약 33만 원을 절감을 해드렸고요. 네. 이 42만 원으로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CI 보험의 해지 환급금이 약 3천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돈으로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이 신용대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상환을 하도록 네.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매달 지출되던 신용대출 상환금 6만 원까지도 절약을 하게 돼서 보험료 절약액 약 33만 원 좀 넘는 금액 그리고 신용대출 상환금 6만 원까지 합쳐서 총 40만 원 가량의 월 지출액을 줄이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먼저 정리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정경제 흐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럴 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거거든요. 두 분의 도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입하셨던 연금보험 있잖아요. 납입이 끝난 이 연금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추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을 좀 계산을 해봤어요. 네. 2014년 12월에 가입을 하셨었는데 납입 기간은 10년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납입이 끝나셨죠. 공시율이 적용되는 상품이었습니다. 월 납입하셨던 보험료는 50만 원이었는데 총 납입한 보험료는 6천만 원이었죠. 근데 현재 시점에서 6천만 원을 납입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해지환급금을 조회를 해보니까 얼마였는지 아세요? 얼마요? 6,001만 원이었어요. 10,000원 붙었어요? 네, 맞아요. 야. 가입 시점에는 해당 상품의 공시이율이 3%로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보증이율이 연봉이 1.5%까지 1.5%를 보장해주는 상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회를 해보니까 6,001만 원이 되어 있더라. 65세부터 연금을 수령받는 조건으로 연금 기준액 그러니까 앞으로 65세가 되었을 때 총 모여진 연금 기준액으로 연금이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 연금 기준액이 8,004만 원이 되고요. 예상 연금 수령액은 약 연 359만 원. 월 수령액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매월 29만 9천 원 가량 수령할 수 있는 걸로 조회가 되었습니다. 너무 적네요. 해지 환급금도 적지만 연금액으로 수령했을 때도 적은데요. 이럴 경우에 이제 연금액으로 수령해라라고 솔루션을 줄 수 있는데 그것도 너무 적어요. 이럴 때는 다른 어떤 솔루션 이런 것들도 두 분은 많이 고민해서 주시는 편이시죠? 사실 네. 현장에서 만났을 때 어떤 부분을 많이 만나냐면 나 연금 준비돼 있는데 이러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맞아요. 예. 네,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점 저는 50대 분들한테 네.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럼 저희 PD님 쳐다보세요. PD님 민망하게. 그렇군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내가 얼마를 받지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라라는 박태훈 전문가님의 촌철살인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연자분께도 당연히 저희가 이 같은 이 조언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도 좋은 상품들이 많으니까 한번 리모델 권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사연자분께서는 본인은 이 주식 같은 투자를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고 관리를 한 자신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안정적인 확정 금리형 연금보험 상품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분의 성향에 맞게 연 단위 8% 네, 확정 금리형 연금보험 상품을 기준으로 변경을 했을 때 지급액을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기존 연금 상품 해지를 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 아까 저희 6,001만 원이었죠. 그렇죠. 네, 6,001만 만 원 원을 벌었어. 만 원 벌었습니다. 10년 동안 네. 은행에만 넣었어도 속상하다 네, 진짜.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그대로 새로운 연금보험 상품으로 5년간 나눠서 이동을 한다라면 한마디로 추가적인 금액 없이 네. 기존에 내가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6천만 원만 그대로 새 연금 상품으로 5년간 나눠서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월 납입 금액은 1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총 6천만 원을 그대로 5년 동안 납입을 하시고 네. 기존에 가입하셨던 연금 상품과 동일하게 65세 때 연금을 받는다라는 연금 수령 기준으로 했을 때 연금 기준액 아까는 저희 8,004만 원이었죠. 그렇죠. 네, 저희가 새로운 상품을 권유를 해드렸을 때 연금 이 기준액이라고 하는 게 1억 427만 원. 야, 상품 하나 바꿨는데 2천만 원이 늘어났네요. 네, 맞습니다. 이 총 연금 기준액이 약 2,4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미안해요. 400만 원 뺐네요. 네, 400만 원 더 늘어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연금 수령액은 확정 연 505만 원 수령이 가능하셨습니다. 이거를 월 금액으로 환산을 하신다라면 42만 800원 정도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기존 연금 대비 월 수령액 기준으로도 약 12만 원 정도의 수령액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련되어 있어가 끝이 아니라 얼마를 받는 게 중요하냐인 거니까 지금도 마련되어 있는 걸 다시 새로운 상품에 뭔가 굴린다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굉장히 만족하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입하신 연금 상품 외에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한 추 은퇴 시 받을 수 있는 모든 연금액도 같이 계산을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가입을 안 시켜드렸던 부분도 네.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계산을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부부의 국민연금은 약 205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됐고요. 아내분의 퇴직금은 중간에 한번 정산을 해서 크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정년까지 근무 후 65세부터 20년간 퇴직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매월 54만 원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 회사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료를 통합해서 취합한 결과고요. 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서 가정하면 월 259만 원의 자금이 준비가 됐습니다. 여기에 새로 준비하는 개인연금 예상액이 더해지면은 65세부터는 약 305만 원의 연금 자금이 준비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현재 사연자분 부부의 비상자금이 거의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네, 가지고 있는 현금 자체가 거의 없게 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월 현금 흐름 중에서 절약하시게 된 월 40만 원 가량의 현금 흐름과 그리고 이제 아내분이 받는 뭐 연말 상여금 등은 우선적으로 비상자금 1,000만 원 만들기를 목표로 해서요. 네, 비상자금 만들기용 뭐 이제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는 CMA 통장도 권유를 드렸지만 이제 복잡해서 좀 권유를 이제 좀 다른 건 없냐라고 말씀해 주셔서 요즘 모바일로도 간단하게 파킹 통장이나 예금 통장 개설이 가능하시죠? 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파킹용 예금 자금 통장 하나 마련을 해드리고 상담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게요. 첫째, 내가 가입한 연금보험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꼼꼼히 파악해보자. 둘째, 개인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퇴직연금, 소득과 지출 등 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 노후를 준비하자. 네. 두 분 오늘도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